Real estate plus legal. Regal Estate. 리걸 에스테이트는 부동산 임대차 전문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운영하는 법률 플랫폼입니다. 안녕하세요. 리걸 에스테이트의 서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6번째 에피소드, 식당 팔았으면 근처에서 개업하면 안 되지, 법도 모르고 상도도 없고 벌 받아야지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번째 에피소드에서 미용실 영업 양도 후 근처에서 개업하여 영업 폐지에 손해배상까지 당한 미용실 원장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안 역시 유사하게 영업 양도 후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삼겹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양도한 이후 양도인이 근처에 다시 식당을 개업한 경우인데요. 양수인이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자,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양수인과 피고 양도인은 2022년 9월 삼겹살 전문 식당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를 하고 양도대금 2억 원을 지급한 이후 현재 영업 중이죠. 그런데 피고는 영업 양도일로부터 1년 2개월 뒤인 2023년 11월에 위 식당에서 4.2km 거리에 있는 곳에 삼겹살 식당을 또 개업합니다. 그리고 그 뒤 또 1년 6개월 뒤에 50m 거리에 있는 곳에서 또 N 식당을 개업을 하게 되죠. 그러니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는 영업 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그래서 피고들은 경업금지 및 식당들에 대한 영업 폐지를 구한다라는 거고요. 동시에 피고들의 개업으로 인해서 원고들이 받은 영업이익 감소분 5천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주장입니다. 자, 이에 그렇다면 피고들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 실질은 가맹계약이고 영업양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가맹계약일 뿐이지 내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건 아니다 라는 주장이고요. 설령 영업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기존 식당과 영업 내용, 영업 방식, 범위가 다르다. 그러니 즉 동종영업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에 해당하는 동종영업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죠. 그리고 이 식당들은, 새로 개업한 식당들은 내가 아닌, 피고가 아닌 제3자가 운영하는 식당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피고는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설령 내가 영업양도 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식당 영업이익 5천만 원 감소한 주장은 내 탓이 아니다. 식당들의 영향이 아닌 원고의 영업 방식이나 음식의 품질 등 다른 원인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법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피고는 2032년 9월까지 10년 동안이죠. 위 지역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경업금지, 그리고 이미 개업한 새로운 식당인 MN 음식점 영업 폐지하라. 그리고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 원고 청구 5천만 원이 아닌 3천만 원만 인정했는데요. 그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기존에 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업양도 경업금지 사건에서 판단의 흐름은 우선 피고가 영업양도인인지 여부, 그죠?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이 본건 양수도 표제 계약의 제목이 포괄 양수도 계약이지 않냐. 그리고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이 양도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점이 양수도 계약에 명시가 되어 있다. 반면에 피고가 주장하는 가맹계약이라고 해석할 만한 문구는 전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고는 식당 이후 인수 당시 피고가 사용하던 상호 비품 간판 등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동일한 식당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세 번째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양도대금 2억 원은 권리금 명목의 금원인데 그 액수가 거액인 점을 감안하면 위금원에서 식당의 모든 시설물, 영업권 등 유무형의 재산을 물론 상호, 식자재 등 공급처까지, 그리고 단골 고객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를 인수받는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즉 양도대금의 규모로 보았을 때 이거는 포괄 영업양도계약이다 라고 판단을 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맹계약이라는 증거가 없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죠. 우선은
피고가 영업 양도인인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경업 금지와 영업 폐지 청구에 대해서 제품 구성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피고가 새로 개업한 이 식당들과 기존 양수한 식당의 제품 구성이 삼겹살로 동일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피고는 생삼겹살을 고온으로 제공하는 반면 예전 식당은, 하지만 MN 새로운 식당은 냉동 대패 삼겹살이다 라고 제품의 구성이 다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원은 동일한 삼겹살이지 않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운영 방식의 차이, 피고가 주장한 거는 이 운영 방식과 관련되어서 이 셀프 서비스냐 아니냐 이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법원은 이건 경미한 차이일 뿐이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하지 않았다 라는 거지만 법원은 삼자를 내세워서 하는 것도 금지한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업금지와 영업폐지 청구를 인정을 했고요. 손해배상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자, 우선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이 원고 매출 감소의 원인인 거는 맞다. 하지만 내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영향도 받는다. 이거는 지난 사례에서도 살펴보았죠. 일반적으로 식당의 매출액은 운영자나 종업원의 능력, 운영 방식 등 내부적 요인에 의한 영향이 크고, 그리고 경기 변동이나 주변 상권 등 외부적 요인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오로지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이 발생된 거는 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서 3천만 원으로 정했고요. 이게 변호사 입장에서는 피고에는 분명히 이 주장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원고가 손해배상액을 청구한다면 이 주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동종영업의 범위, 그러면 어떤 거를 동종영업으로 볼 것이냐. 피고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서 심지어 삼겹살의 두께, 셀프 서비스이냐 아니냐, 운영 방식, 그리고 영업시간 24시간이냐, 정규 시간이 있느냐, 이런 내용들까지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영업이 아니다라고 물론 기각은 당했지만 어찌됐든 피고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다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3자도 의무이행 대상자들이다라는 거고, 그럼 새로 개업한 이 점주들의 손해는 당연히 피고는 MN 그 식당 가맹 계약 의무 불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겠죠. 네. 자, 오늘은 영업 양도 후에 이 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리걸 에스테이트의 서용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